중고 BMW를 알아보고 계셨다면 뭐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제 리스트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찾아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이 차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는 5대의 다른 차들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026년이 되면 이 차들 중 일부는 정말 엄청나게 가격이 오를 테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제가 중고차 시장에서 가치가 크게 오를 최고의 BMW 6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죠. 인생은 지루한 차를 타기엔 너무 짧으니까요. 가치가 급상승 중인 첫 BMW입니다. 이미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 운전한 M카는 E46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생산됐죠. 몇 년 전 저는 2대의 E36 BMW를 소유했는데 아날로그적이고 단순하며 도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정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한 명이 E46 M3를 샀고 저는 바로 반해버렸습니다. 3.2리터 직렬, 6기통 엔진은 뛰어난 성능에 더해 6단 수동 변속기로 직접 기어를 바꾸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6단 시퀀셜 매뉴얼 기어박스, 즉 시퀀셜 매뉴얼 기어박스도 있었지만 연결감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직접 기어를 바꿀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꽤 기계적으로 변속할 수 있게 해줬죠. 많은 사람들이 이 모델을 M 패키지의 진정한 스위트 스팟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차는 달콤하고 고해에 전하며 부드러운 직렬 6기통 엔진으로 듣기에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만큼 훌륭했죠. 지난 4년간 가격이 20-30%나 올랐습니다. 이 차는 올드스쿨 감성이 살아있는 운전자와 연결된 아날로그 주행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M3에 탑재된 S54 엔진이 아마도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최고의 엔진 중 하나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엔진은 부드럽고 강력하며 300마력 이상의 출력으로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싫어할 이유는 없지만 시퀀셜 매뉴얼 기어박스 펌프 등 몇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시퀀셜 매뉴얼 기어박스 모델을 샀다면 그 부품들은 정말 비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저는 항상 수동 변속기를 고수하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후방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브프레임 문제는 흔한 일이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 점검을 받는다면 서브프레임 문제를 꼭 확인하세요. 균열 부식 외에도 몇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변 밸브 타이밍, 즉 바노스 시스템에서도 BMW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냉각수 누수와 밸브 커버, 가스켓 등 BMW에서 흔한 부분을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매우 기계적이고 고치기 쉬워 DIY족이 뒷마당에서 직접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기 쉬운 차입니다. 충전기에 꽂아두고 6개월 후에 배터리 텐더에 연결해 두었다가 봄이 되면 꺼내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주행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인기가 많을 때 꼭 구입해야 합니다. 좋은 품질의 주행거리가 적은 차량은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BMW를 원한다면 이 차가 바로 그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차는 또 다른 친구는 이 차를 사서 클럽 레이싱에 참가하고 일상에도 즐겼습니다. 뒷좌석엔 아기 카시트도 설치했죠. 정말 크고 빠르며 강렬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자연 흡기 방식의 4리터 V8 엔진 중에서 최고의 사운드를 자랑하는 엔진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E90, E92, E93, BMW M3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쿠페, 세단, 그리고 카브리올레까지 모두 이 세대에서 출시되었고 이 세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차들은 그야말로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6단 수동 변속기와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중 선택 가능합니다.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변속은 빠르지만 수동도 0-60마일 가속과 쿼터마일에서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고 리뷰어들은 말합니다. 원하는 걸 고르세요. 지난 5년간 주행거리가 적은 몇몇 차량의 가치가 20-30%까지 오른 것을 직접 봤습니다. 이 차들은 분명히 가치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터보 4기통, 3기통 하이브리드가 대세인 지금 사람들은 BMW 차량에서 최고의 운전 재미를 찾고 있습니다. E92 BMW M3는 최고의 차량 중 하나입니다. V8 엔진의 우렁찬 소리와 포효는 정말 아름답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차들은 저렴하지 않고 슈퍼카처럼 달리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반일 시스템과 스로틀 액추에이터 문제를 생각해보세요. 제 M5도 예전에 한번 고장나 엔진 경고등이 켜졌었습니다. 흡기 시스템 상단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기어들이 있는데 보통 플라스틱이라 쉽게 마모됩니다. 그러면 코드가 뜨고 차가 거칠게 움직이기 시작하며 엔진이 불안정하게 작동합니다.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런 것들은 미리 교체하세요. 영국에는 플라스틱 기어를 금속 기어로 교체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지만 냉각수나 오일 관리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냉각수 누수를 주의 깊게 살피고 워터펌프와 서모스탯 문제도 점검하세요. 물론 밸브 커버나 가스켓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기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면 이 차는 정말 오랫동안 소장할 가치가 있습니다. 거의 무기한으로요. 그리고 이 차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것도 지켜보세요. 하지만 한 가지 널리 알려진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로드 베어링입니다. 네, 저도 260MO를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 하단, 크랭크샤프트와 커넥팅 로드 연결부에 로드 베어링이 있습니다. 이 부품은 고장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블랙스톤 테스트를 조금 해보고 오일에 금속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면 문제없이 운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로드 베어링은 6만 7만 마일마다 교체를 권장합니다. 미리 교체하면 크랭크샤프트 손상 없이 운행 가능합니다. 한편으로 이 M3이 들어가는 S65B8 엔진은 BMW 라인업 중에서도 문제가 많은 엔진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엔진은 단연코 최고의 엔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꼭 주목해야 할 BMW는 E30 세대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M3 버전입니다. 현재 M3는 직렬 6기통 8기통 트윈 터보 또는 터보차저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진정한 모터스포츠 시대에서 나온 세대입니다. 기본 트림은 자연흡기 4기통 엔진이 탑재됩니다. M3로 가면 더 강력한 엔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M3 모델은 구하기 어렵고 인기도 많아 가격이 비쌉니다. 하지만 꼭 M3만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두 모델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E313 시리즈 BMW는 1984년부터 약 1991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이 차량들과 관련된 주요 파워트레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엔진 중 하나는 2.5리터 MI10 직렬 6기통 엔진입니다. 절대적인 보석처럼 부드럽고 매끄러운 엔진이거나 M3에 들어가는 2.3리터 직렬 4기통 엔진인 S14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절대적인 보석입니다. 그 당시에는 몇 가지 다른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5단 또는 6단 수동 변속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동 변속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도 슬러시박스를 원하지 않습니다. 수동 변속기가 진짜 매력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최고의 운전 경험을 원한다면 이 차는 최고의 차 중 하나입니다. 가장 순수한 자동차 중 하나죠. 정말 열성적인 팬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이 차들은 오래된 브레이크와 서스펜션 부품 때문에 이미 부식이 시작되고 덜컥거릴 수 있습니다. 부싱, 서스펜션, 브레이크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 차들은 대부분 오래되고 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브레이크나 핸들링도 요즘 차와 다르지만 순수한 운전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고려해야 할 점은 녹입니다. 80년대, 나 9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차라면 안타깝게도 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관리되고 애정을 받은 차를 찾아보세요. 남부 미국이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같은 곳이 주요 지역입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수집가는 항상 있습니다. 늘 주의하세요. 지난 10년간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이런 차량들은 앞으로 더 오를 것입니다. 이들은 컬트적 지위와 단순함, 튜닝의 용이함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가 달린 E30을 구입하거나 더 좋게는 E30 M3를 구입하세요. 만약 찾을 수 있다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걸 살 여유가 된다면요. 요즘 이 차량들은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은 진정한 보석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차량들은 단 1년 동안만 생산되어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2011년형 BMW 21M 쿠페입니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21 시리즈 플랫폼을 기반으로 했지만 오직 6단 수동 변속기만 제공했습니다. 이 차량엔 3리터 트윈 터보 N54 엔진이 탑재되어 있었고 제가 탔던 335i와 동일합니다. 이 파워트레인과 플랫폼을 정말 좋아합니다. 문제가 좀 있었지만 차이점은 제 차는 평범한 335라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었던 반면 이 램은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돈을 낭비하는 건 아니지만 내구성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고압 연료 펌프와 연료 인젝터에 문제가 있었고 제 차도 리콜로 교체됐습니다. 웨이스트 게이트 소음도 문제가 됐는데 터보와 웨이스트 게이트가 각각 2개라 문제가 더 컸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냉각수 누수, 워터펌프 문제, 그리고 오일 필터 하우징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문제가 많았지만 극복해야 합니다. 대부분 직접 할 수 있고 저도 DIY를 합니다. 저는 특별한 기술은 없지만 집 앞마당에서 문제들을 모두 고쳤습니다. 워터펌프와 서모스타트도 함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네, 조금 힘들긴 하지만 집 앞마당에서 처리하는데 7, 8시간 걸려요. 다 끝내면 전설적인 운전 경험을 할 수 있고 이 차만의 열성 팬층도 있습니다. 작고 아담한 크기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작고 단단한 차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 페라리 296의 경우 페라리는 사람들이 더 재밌는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크기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크기, 한 입 크기라고 할까요? 더 작은 차체를 말이죠. 그 덕분에 차의 핸들링이 더 좋아지고 더 민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M1M이죠. 이 차는 2026년의 가치가 급상승하는 차임이 분명합니다.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꼼꼼히, 오래도록. 찾기 어렵지만 하나 찾으면 꼭 잡아야 할 차입니다. 다섯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부트라고 부르는 차량으로 정말 작은 부츠처럼 생겼습니다. 그땐 흥미롭지 않고 조금 어색하고 이상해 보였습니다. 맞아요. 그 차는 매우 독특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1998, 2002년식 시트3M 쿠페로 엔진도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S52 또는 S54 직렬 6기통 엔진이 들어갔고 3.2리터 배기량에 5단 수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더라도 정말 재밌는 차였습니다. 저는 이 차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 친구 중에도 한동안 이 차를 탔던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더 새로운 차 리터 ME 92로 바꿨습니다. 결국 지금 와서 그는 약간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 둘 다 그냥 가지고 있을 걸 그랬나? 왜냐하면 이 차들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이 차는 순수하고 훌륭한 클럽 스포츠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단점은 유지비가 오르고 부품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애프터마켓을 이용하고 직접 수리하세요. 영수증은 꼭 보관하세요. 이 차는 요즘 수집가용 차량이라 가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식에 주의하시고 서스펜션 문제도 조심하세요. 특히 다시 한번 서브프레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BMW에서는 워터펌프나 서머스탯 같은 냉각 관련 문제도 항상 있어 왔죠. 냉각수 수위가 낮으면 문제이니 점검의 누수나 냉각수 소모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 차를 매우 좋아하며 독특한 광대 신발 디자인으로 구하기 어렵습니다. 생산 대수가 적고 운전 보조 장치가 거의 없는 아날로그 운전 경험, 강력한 마니아층 등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으니 빨리 구하세요. 저런 차를 만들었다니 놀랍네요. 요즘 차들도 보세요. 예전 C3M 쿠페와는 비교도 안 되죠. 그리고 다음 차는 제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됐어요. 고해전 F1에서 파생된 성능의 드라이브 트레인은 정말 잊을 수 없었죠. 안타깝게도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지금 이 차를 소유하고 있고 영원히 가질 생각이에요. 최근 이 차 가치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가격이 낮고 침체돼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많은 사람들이 유지비 때문에 이 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그 자신도 이렇게 말했죠. 이 차들은 정말 신뢰성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차 중 하나입니다. 시속 200마일이 넘는 슈퍼 세단을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시장에 남아있는 차가 많지 않습니다. 6단 수동 변속기와 시퀀셜 매뉴얼 기어박스 중 선택이 가능한데 저는 시퀀셜 매뉴얼 기어박스를 사용 중이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507마력 출력으로 부품, 특히 로드 베어링이 고장나기도 합니다. E92 M3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로틀, 액추에이터도 문제고 거의 같은 엔진의 실린더 2개만 더 추가된 거라 리어 디퍼렌셜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장날 수 있죠. 냉각수 누수와 워터펌프 문제도 있습니다. 한편으론 기계식 워터펌프 등 단순한 차량이지만 또 한편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는 당신 손가락 하나에 들어갈 만큼의 기술이 미국 항공우주국 우주왕복선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도 E60M5 뒤쪽에 장착된 아이젠만 배기음 앞에서는 벌벌 떨게 만듭니다. 정말 전설적이죠. 이 차는 절대 팔고 싶지 않습니다. 상태가 좋은 차량도 현재 2만 5천 달러로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차량 소유 비용이 크게 오르자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며 차 가격도 점차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 전기 모터 등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형 모듈과 스크린까지 더해지면 차량 수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비가 많이 드는 차를 탈 거라면 적어도 운전의 재미는 느낄 수 있어야겠죠. 단순히 대시보드에 삼성전자 제품만 잔뜩 붙어있는 게 아니라요. 이 차는 확실히 전설적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모델 BMW 중에서라면 아마 제가 살만한 유일한 차들일 겁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가치가 오르는 차와 구매 고려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곧 다시 뵙길 바랍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